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 에픽 시작합니다. 트럼프발 관세 충격으로 국내 금융시장 크게 요동쳤습니다. 관련 소식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내 증시 5%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개장하자마자 사이드카 발동되고요. 거래 중단까지 갔는데 하루 사이에 100조 원, 지금 시가총액 100조 원 이상이 넘게 빠졌어요. 증발을 했어요. 어제 그렇습니다. 상황 어땠던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이제 치킨 게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특히 중국이 보복 카드를 꺼낸 것이 트리거가 됐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금융시장은 투매 양상이 빚어졌는데요. 검은 월요일 코스피, 코스닥 모두 5% 넘게 동반 폭락했는데 양시장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131조 원 증발했습니다. 개장하자마자 코스피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는데요. 네. 코스피 200 선물이 5% 이상 급락하면서 1분 이상 지속이 되면 5분 동안 프로그램 매매가 정지됩니다. 과열을 좀 시키자라는 조치인데 지난해 8월 블랙 먼데이 이후 네. 8개월여 만에 처음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무려 2조 1천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습니다. 아, 네. 정말 어제 증시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일시적인 하락장인지 앞으로도 계속될 건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문가들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예. 이 얘기는 이제 팬데믹급 폭락장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추세 반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인데요. 다만 국내 증시는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진입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폭은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주식 추세 반전이 쉽지 않은 비관론이 팽배한 이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미국 주요 지수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20% 넘게 빠졌기 때문에 네. 본격적인 침체장에 진입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 상승폭의 절반 가까이를 이제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마이웨이 그렇죠. 계속해서 관세 정책을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치킨 게임 양상이 계속되다 보니 실제로 JP모건은 올해 미국 경제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할 것이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고 세 번째는 트럼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의장 네.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희망을 겨뤄볼 만한 호재는 뭐냐?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락가락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양자 간 협상을 통해서 일부 국가가 관세를 유예하거나 아니면 조금 낮아질 경우 시장에 반등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에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기에 관심이 쏠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가 패닉셀이 다소 멈췄다라는 것은 이제 긍정적인데요.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제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한 끝에 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0.1% 강보합세로 반전을 냈고요. 다우와 S&P 500 지수는 하락했는데 사실 네. 어떤 뉴스가 있었느냐.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90일 유예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가짜 뉴스로 해명되니까 다시 하락했습니다. 다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가 2% 넘게 반등하면서 엔비디아가 기술주 반등을 주도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오늘장 개장하는 국내 증시의 출발은 좀 좋아 보입니다. 네. 하지만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아마 장중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보복 관세 34% 발표를 했어요,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50%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 자신의 SNS에다 밝혔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관세를 계속 확대하겠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펜타닐 때문에 20% 매겼죠. 예. 중국의 상호관세 34%, 4%. 합쳐서 54%인데 이번에 중국이 이제 보복관세를 내놓으니 맞대응 차원에서 50%를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최대 104%.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국산 제품을 2배 가까이, 2배 넘게 줘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모든 대화를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했지만 지금 협상을 요청한 50여 개 국가와는 바로 협상을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일단 중국을 좀 고립시키겠다라는 의도가 포함이 돼 있고 또 하나는 뭐냐? 강경하게 나간 중국을 먼저 때림으로 해서 다른 나라가
맞불 관세를 놓는 것을 좀 차단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중국과 미국의 치킨 게임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환율 이야기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33.7원이나 급등을 하면서 1,367.8원에 거래를 마감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가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걸까요? 맞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는 일일 천하에 그쳤습니다. 예. 관세 폭탄이 탄핵 리스크 해소를 이겼는데요. 어제 서울 외환시장 전국 거래에서 하루 만에 33.7원이나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1,467.8원에 마감을 해서 하루 상승폭으로는 2020년 3월 이후 네. 5년 만에 가장 컸는데요. 지난 주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하루 만에 원화 가치가 32원 가까이 폭등했는데 그걸 관세 폭탄의 위력이 더 세다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월간 기준 8개월 연속 순매도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하루에도 조 단위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원화에서 달러로 바꾸게 되면 그만큼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 네. 향후 관세 전쟁이 통상 정책으로 통화 정책으로 지금 비화된다. 이럴 경우에는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원화는 위안화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원화 가치는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결국 이제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우리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 여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해외 기관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0%대로 전망한 것도 있다고 해요. 어느 정도 안 좋다고 보세요? 맞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 관세가 상상을 초월한다. 예. 예상보다 좀 더 안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 투자은행 8곳에 평균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은 1.4%인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JP모건입니다. 네. 올해 0.9%까지 내다보고 있는데 이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기 전 수치입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상호 관세는 2분기부터 적용이 됩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 실제로 올해 우리 경제가 제로 성장에 그친다. 그동안 우리는 역사상 제로 성장한 것은 3번밖에 없습니다. 1980년대 네. 2차 오일 쇼크, 1998년 IMF 쇼크, 2020년 팬데믹밖에 없기 때문에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도 올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국가가 나서서 관세 정책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오늘부터 양일간 정인교 상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워싱턴 DC 방문합니다.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가지고 갈까요? 맞습니다. 정인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예. 미 고위급 인사와 상호 관세를 협의하기 위해서 이제 방미하게 되는데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구체적인 입장, 계획을 파악하고 상호 관세 인하를 요청할 것을 알려지고 있는데 크게 한 3가지가 필요합니다. 예. 우선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 생산 확대는 불가피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차의 31조 원 투자라든가 대한항공의 48조 원 투자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을 발표하면서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네. 참여를 전제로 협상 카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이미 일본과 대만이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뒤와 함께 지금 미국이 발끈하고 있는 게 한중일 고위급 장관회담의 예. 사진 하나만 갖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걸 감안하게 되면 이들 국가와 연대해서 WTO의 이의제기와 같은 외교적 대응도 병행해야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예. 이 수출 다변화와 더불어서 공급망 유연화와 같은 구조적인 전환도 필요합니다. 네, 뭐 말은 쉽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하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헤쳐나가야겠죠. 오늘 참좋은경제연구소장 이인철 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